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저희 몇 번 레이어의 지우개질을 계속 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1번 레이어에다가 계속 지우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그러면 2번 레이어 선택해서 2번 레이어에서 지우개질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우개질 되시나요? 되신다면 잘못되신 거예요. 지우개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번 레이어에 페인트통을 칠했고 2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우개질을 하신다면 지워지지 않아요. 자, 레이어가 선생님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투명한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OHP 필름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옛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OHP 필름에 그 선생님들께서 뭐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막 보여주셨는데 그 투명한 그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얇은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름에 만약에 첫 번째 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두 번째 장에다가는 뭐 첫 번째 장에 그린 것이 전혀 간섭은 받지 않지만 합쳤을 때는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해 가면서 레이어마다 그림을 그린다면 다른 층의 간섭이 없이 그림을 편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이 포토샵에서 정말 핵심적인 기능으로 잘 쓰였고 그래서 지금 많은 디지털 그 드로잉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레이어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이 레이어 개념을 익히기 위해 그림을 그렸던 이 1번 레이어는 잠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좀 간단한 기능들을 익혀 보실 건데 그 중에서 1번 레이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5번, 4번, 5번 정도의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실 예정이신데 일단 첫 번째 1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신 상태에서 레이어 창 요거를 누르시면 다시 누르시면 요 창이 닫혀요. 요것은 모든 그런 다른 툴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선택하실 때 브러쉬를 클릭했다가 세부값을 조정하고 다시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하면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색상도 이렇게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 아까 검은색이었죠. 색깔 검은색. 보통 검은색으로 처음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색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 색깔을 원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색상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서 이 색상에 대한 채도 명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방울 이미지, 유리구슬 이미지 같은 것을 그릴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중간색을 미리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찾아가면서 이미지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적당한 색을 하나 이렇게 꾹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팔레트 창, 색상 창을 닫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색상 창을 다시 한번 눌러서 색상 창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전체로 색지를 만들 거예요. 물방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배경 색지로 만들 건데 배경 색지로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통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화면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배경 색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이제 추가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건데 이제 더 복잡한 이미지는 레이어가 더 많겠죠. 지금 정도로는 레이어가 헷갈리지 않지만 레이어의 이름을 미리미리 지정해 주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혼란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이어의 이름을 좀 변경을 하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시는 방법은 이 지금 레이어 옆에 쓰레기통 있죠.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레이어가 삭제가 되는데 실행 취소 다시 눌러서 이 쓰레기통 밑에 FX 요거는 이제 레이어 효과들인데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이 FX 더 밑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레이어 이름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에다가 첫 번째 배경색이니까 배경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번 레이어에 가서 저희 동그라미 모양, 물방울 혹은 유리구슬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자, 2번 레이어로 갔습니다. 2번 레이어로 가서 색깔은 아까보다 조금만 더 진하게, 그러면 명도를 좀 더 이렇게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명도를 낮추게, 아까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명도를 낮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브러쉬를 클릭해서 지금 저희 만년필 경질 브러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년필 경질. 나는 다른 게 땡긴다 하시면 다른 브러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브러쉬 얼마든지 하셔도 되시고, 근데 그냥 이미지를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만년필 경질 브러쉬를 선택을 했고, 이 만년필 경질 브러쉬도 여기서 이제 각각의 세부 그런 모양, 이 브러쉬 모양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점의 굵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을 두껍게 시작하고 싶다, 끝을 굵게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시작점과 끝점의 굵기 같은 것도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만년필 경질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너무 색이 꽉꽉 들어차지 않게 그려야지 좀 이렇게 투명함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70에서 8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바를 이렇게 점을 움직여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요 숫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80 혹은 7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또 너무 연하면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80 정도로 놓고,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한 18포인트 정도로 놓으니까 적당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상도나 어떤 화면의 크기가 달라서 브러쉬의 크기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선택을 브러쉬 크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해보니까 18포인트 정도가 잘 맞아서 여기 18로 사이즈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이제 다시 브러쉬 창을 눌러서 브러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가 잘 그려지면 좋지만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게 어렵겠죠. 그래도 미술 선생님들은 이런 훈련이 되셔서 잘 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 그리는 걸 정말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기 이비스 페인트에서 원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해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 취소 눌러서,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화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좀 선이 부드러워지거나 거칠거칠해지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손떨림 방지 기능 바로 옆에 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 기능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자의 이 동그라미 모양은 원형자예요. 원형자. 오늘 원형자를 모양을 쓰실 거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놔주시고, 그리고 원형자와 함께 대칭자라는 것을 한번 또 써보실 거예요. 대칭자. 자, 대칭자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선 그어진 거를 써보실 건데, 이 대칭자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수평으로 잘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대칭자가, 저는 수직인데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조절을 해주거나 얘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을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손으로 조절하다 보면 정확하게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로 직접 그냥 입력을 해서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수직 수평을, 대칭을 잘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시고, 대칭자를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원형자를 이동을 여기다가 딱 시켜주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더하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자,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더하기 모양은 이동을 시키는 데 쓰는 거라면, 여기
이쪽 한쪽이 옆에 있는 동그라미 원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 원형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형자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사실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직접. 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지금 원형자 요 크기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 더 작게도 그릴 수 있고 더 크게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자는 그냥 있기만 하면 되지 이 크기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원형자와 대칭자까지 배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물방울 모양의 그림을 그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